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네. 여기 한국의 한 음식점에 호주에서 온 여성이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 모델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영주권까지 취득한 그녀가 한국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클레어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새 한국에서 7년 반째 살고 있는 위대한 외국인이죠. 저는 호주에서 인구가 5천 명도 안 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호주에서도 꽤 먼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니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왔고 왜 한국에서 영주권을 딸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아마 50대이셨을 것 같은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한국인과 관계를 맺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할지 몰라 조금 낯설었죠. 사장님들은 외국인처럼 가볍게 말을 잘 걸고 농담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더욱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대체 하루에 잠을 자긴 자는 건지 새벽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찌푸린 얼굴 한 번 없이 일을 하고 또 저와 손님들에게 웃으며 대하시는 걸 보면서 인간으로서 존경을 갖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본 어떤 호주 사람보다도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나중에야 그걸 정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장님들은 참 정이 많은 분들이었어서 제게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여행 갈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일하면서 처음 배운 한국어 중에 파삭파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반찬이나 간장 등 알바용 한국어도 그때 배웠었죠. 부지런한 사장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배운 것이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서울 여행을 하며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좋아지면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좋았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잘 맞았는데요. 특히 좋았던 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질 좋고 영양가도 좋은 재료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음식의 수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평균치가 높다고 할까요? 같은 가격으로 호주에서보다 더 맛있고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쉽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또 제가 살던 마을의 농산물은 맛이 좀 밍밍한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좀 더 재료 맛이 진한 느낌인데 제가 잘 전달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호주가 농산물 진짜 좋은 곳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호주가 실제로 농산물이 다양하고 또 굉장히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호주는 정작 식단이나 식습관 같은 부분에서 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주식에서 충분히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게 호주랍니다. 보통 한 끼 식사에 채소를 한두 종류밖에 안 먹어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부에서 호주인 식습관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호주인 평균 식단 점수가 50점 정도밖에 안 됐대요. 한마디로 식단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영양적으로 너무 안 좋게 먹어서 사회적 우려가 있어요. 아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호주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엄청 많이 먹어요. 술,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과자, 포장 음식 같은 몸에 안 좋은 걸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점점 비만율도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에 반해 제가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은 대부분 진짜 건강한 맛이었어요. 항상 최소 3개 혹은 4개 정도의 채소로 된 반찬들이 있었고 호주보다 덜 달고 덜 짰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단을 조절하셔야 하는 저희 할아버지랑 엄마가 생각났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놀라서 이거 사기 아니냐고 의심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가격도 저렴한데 함께 나온 반찬들을 무료로 계속 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들만 오면 음식점은 어떻게 장사를 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무슨 정크푸드도 아니고 손수 만든 반찬인데 무한으로 더 주시더라고요. 나중에야 한국 식단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한국의 외식 문화에 완전히 반해버려서 여행 내내 정신없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저는 한국인 친구들의 몰랐던 진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체력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행 첫날 밤에 놀랐던 건 한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호주는 저녁 6시만 되면 주택가만 가도 완전 깜깜해지거든요.
상점도 별로 없고 가로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저녁만 되면 모두 집에 들어가고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면 잠을 자요. 온 사방이 불빛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어둡다 보니 한국처럼 밤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도착 첫날 밤 친구들과 밤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무려 새벽 2시까지 놀았는데 친구들이 없었다면 전 불안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겐 이상한 나라에 갔던 앨리스처럼 낯선 경험이었죠.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어젯밤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꿈같이 느껴졌답니다. 늦은 밤 깔깔거리며 웃던 어두운 술집에서의 친구들의 얼굴, 늦은 밤이 되기 전까지 온통 반짝이던 간판들과 불빛들. 대체 내가 어제 어느 소설 속에 갔다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뺨을 때려봤어요. 하지만 아프기만 할 뿐이었죠. 호주라는 좁은 세상에서 살던 제게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친구들과 밤마다 즐겁게 보내고 또 언제든 술이나 안주가 떨어지면 편의점에 가서 사오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매일 노니까 피곤했는데 친구들은 정말 끝없이 술을 마시고 끝없이 떠들며 놀더군요. 그렇게 놀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예전 음식점, 한국인 사장님들과 다른 종류의 경외심을 느꼈답니다. 한국인들의 밤 체력은 대체 무한대인 건가요? 제가 마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국 여행은 정말 인생에서 꼽을 정도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중국에 잠깐 거주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네요. 왜 자꾸 옮겨 다니며 장돌뱅이 같이 살았냐면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계속 사는 건 제게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초조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마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은 운동을 한동안 계속 못하면 몸도 근질근질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제게는 외국어 공부, 외국어 환경이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영어권 국가에 가는 건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게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 거죠. 한국의 이미지 덕분에 저는 동아시아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계속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제 적성에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사는 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한국의 남쪽 지방에서 거주하다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고서 저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초반에 한국에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한국 생활 초반 저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매일 이동하면서 틈나는 대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일기를 썼답니다. 모르는 말이 있으면 룸메이트에게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룸메이트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요. 그때는 막 기회비용, 살신성인, 갈수록 태산 같은 고급 한국어들도 공부한다고 머리가 아팠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 속담 공부할 때가 재밌으면서도 진짜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속담의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호주랑 한국은 속담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권에도 많은 속담이 있지만 대체로 그냥 직역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속담은 은근함과 해악이 들어있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같은 한국 속담은 저 같은 외국인은 단어 각각의 뜻을 알아도 전체 해석은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외국어 천재라고 불리는 저도 한국에서는 거의 1년 동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미리 한국어를 좀 공부하고 왔는데도 말이죠. 한국어가 그렇게나 어려웠냐고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영어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먼저 영어로 대화를 걸어오다 보니 저도 영어로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국어가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저 혼자 증상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자랑이랍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진작 최고 등급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한국은 정말 혼자만 22세기에 사는 건가란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한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편의성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물론 모든 혜택은 서울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지만요. 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밤 11시에 주문해도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 말고 또 가능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생활의 진보라고 생각해요. 해외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서비스를 받든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뿐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24시간 편의점이 전국에 수백 수천 개가 있죠. 편의점에서는 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필수품을 팔고 있고요. 게다가 급하게 현금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이 카드 구매가 가능하기까지 하다는 점. 호주요? 말해 뭐해요. 24시 편의점도 없고 음식점도 빨리 닫으니 야식 배달도 안 돼요. 또 놀랐던 건 언제든 아무 때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손쉽게 치과 진료를 보고 내과에서 감기 진료를 볼 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호주에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병원 가기가 불편해서 아파도 참고 지내시거든요. 한국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의를 내가 원할 때 예약도 안 하고 만난다는 것. 그 의사가 돌팔이도 아니고 상당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믿기지 않는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제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언빌리버블이라고 말한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대단한 편의성으로 느껴져요. 아마 한국의 빠르고 질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면 전 세계 누구라도 한국 광신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야기가 샜는데요. 제 인생을 바꾼 그 일은 제가 영어 강사로 일할 때 찾아왔어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평범하게 일하던 제가 강사 외에 다른 세계로 빠지게 된 것이죠. 계기는 바로 영어 교육 방송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알바로 생각하고 오나 생각보다 운이 좋네 했었는데 어느 날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연락을 받았어요. 저를 본 방송 관계자들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영어 교육 방송에 출연한 저를 좋게 보셨는지 제안을 받으면서 저는 무려 공중파 방송에도 외국인으로서 나가게 됐고 이후에는 모델, 광고, 배우,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나름 유명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마침내 영주권까지 취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호주를 놔두고 아무리 그래도 굳이 왜 영주권까지 취득했냐고요? 제가 한국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기로 한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의 편의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전이에요. 한국은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받을까봐 걱정할 일이 없죠. 여러분은 외국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실 거예요. 물론 한국인 중에도 안 좋은 일을 당한 분들도 있고 세계 어디에나 안전에 관한 이슈는 있는데요. 한국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 한국인만큼 안전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답니다. 당장 카페에서 온갖 고가의 물품을 두고 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저는 한국에 와서야 온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마음의 평화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 저를 저 스스로 우연히 알아차릴 때 저도 모르게 정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래,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한국인이에요. 저는 이제 생각도 생활 양식도 모두 한국인에게 동화되어 있어서 거의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또 유쾌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항상 부지런하고 열심히 삶에 임한다는 것은 제가 거주할 곳을 정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클럽에서 노는 것보다는 자기계발같이 생산적인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한국은 언어적 측면에서도 자극이 되어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죽이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데에 주변의 한국 친구들이 자극이 되곤 하죠. 저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했고 나중에는 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거주하는 것도 고민 중이에요. 아참, 그럼 저는 한국이 무조건 좋기만 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살면서 본 한국은 장점과 단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게 K-팝, 화장품같이 새로운 것을 이제는 전 세계 누구보다 잘 만들죠. 하지만 뭐든지 너무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리는 일회용 문화가 아쉬워요. 저도 아직 완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한국은 외국인이 보기에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단체주의가 과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빨리 발전한 나라인 만큼 다른 나라와 교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국이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 의식하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게 한국은 말 그대로 제2의 고향이에요.
한국에서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받은 만큼 한국과 한국인 여러분에게 많이 돌려드리며 살고 싶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